오늘 이제 초등 5학년 수업이 선생님이 2-1 그 단원 이제 들어가는데 혹시 2-1 단원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나니? 오늘 이제 3학년이라서 5학년이나 뭐죠? 어? 2학년이요? 2학년 1학기네요. 첫 단원이 뭔지 기억나요? 직선? 1차 함수? 아니 아니. 2차 함수. 아니야 이거 다 3학년 내용이잖아. 방정 소수예요. 맞아 소수. 이런 거를 기억한단 말이야. 단원 시작이 0.1 유리수와 순환소수입니다. 진짜 그거 단원 이름이 유리수와 순환소수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정의를 이용해서 토론을 하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정의를 좀 잘 알고 있는 편이잖아 다들. 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유리수의 정의 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정의가 있어요? 무리수가 아닌 실수. 무리수가 아닌 실수하면 안 되죠. 순서가 다르잖아 그러면. P분의 Q인데 P랑 Q가 정수고 P가 0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병빈이가 얘기한 정의입니다. 또 혹시 조금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나? 너무 완벽한가요? 너무 완벽해요. 순서를 그냥 바꾸면 P는 0이 아닌 정수이고 Q는 정수이면 P분의 Q는 유리수이다 이런 식으로. 맞죠. 거의 맞는 얘기예요. 이게 약속인데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오늘 뭘 했냐면은 그 시험 점검표 같은 거 주고 유리수 정의랑 그다음 순환소수 정의 이런 거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분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수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게 이럴 수 있는 게 2-1을 처음 배울 때는 아직 수 체계가 많이 확장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수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정수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파이 같은 것들이 무리수라는 게 아직 안 와닿는 때거든요. 그 표현 자체도 거의 안 하고 그래서 분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수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요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정확하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P분의 Q 꼴인수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뭐 P분의 Q라고 했는데 이렇게 쓴 친구도 있었어요. PQ는 자연수 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근데 정의들을 다 조금씩 다르게 알고 있어요. 근데 정의들을 이렇게 다르게 알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니? 문제를 틀려요. 문제를 틀려요. 너무 한국식 대답인데? 우리가 이제 특정한 수를 가지고 유리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 뭔가 그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생기겠죠. 사실 수학적 정의라는 게 어떤 수를 딱 관찰하면은 이게 유리수인지 혹은 무리수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답을 내려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내린 답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없어야 되잖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3이라든가 2파이분의 3파이라든가 아니면은 마이너스 2분의 5라든가 아니면 3분의 파이라든가 이런 숫자들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약속한 것들을 가지고 이 수들이 유리수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 이제 유리수를 약속을 한 거잖아. 그럼 첫 번째 P분의 Q, PQ는 정수, P는 0이 아닌 형태인 수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한다라고 하면 얘는 유리수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이 꼴이 지금 아니지 않나요? 네. 지금 아니죠? 아 그럼 우리가 이걸 유리수라고 할 수 있나요? 이 약속대로면? 없어요. 안 되죠.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이 약속대로면.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3이라고 하는 수는 이 유리수잖아.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이 약속이랑 상충되는 부분이 있네? 그럼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취하셔야 되나요? 분모를 1로 넣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분모를 1로 두면 되는데 얘를 바꿔서 1분의 3을 우리가 유리수라고 얘기하겠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유리수의 정의는 원래 뭐냐면 자 원래 유리수의 정의는 P분의 Q, P는 0이 아니고 PQ는 정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란 말이야.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우리 지금 계속 다른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약속대로면 3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유리수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야. 요 약속대로는 안 되죠. 그럼 얘를 1분의 3으로 바꿔서 된다라고 얘기하려면 그럼 유리수 약속이 달라야지. 모양을 바꿔갖고 된 거니까. 근데 그러면 봐봐. 이 2파이분의 3파이라고 하는 요 친구는 요대로면 유리수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요건 되나요? 네. 요것도 약간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약간 애매할 것 같긴 한데. 그쵸? 모양 자체가 지금 안 맞잖아. 정확하게 딱 타이트하게 얘가 말하는 모양은 안 맞죠. 얘는 되나요? 얘도 안 되네? 얘는 그냥 거의 대부분을 거부하네요. 뭐 2분의 마이너스 5 얘는 되나요?
네. 얘는 유리수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1분의 3 얘는 1분의 3 얘는 되나요? 얘도 되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는 얘랑 얘가 유리수인 걸 알고 있는데 이 표현대로면 유리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결국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정의가 좀 잘못된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를 풀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의하고 상충되는 형태의 그런 선지들을 발견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그 적절한 행동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첫 번째, 뭐 예를 들어서 내 약속대로면 유리수가 아니니까 유리수가 아니라고 한다. 내 경험대로면 유리수가 맞으니까 유리수라고 한다.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나요? 둘 다 아니죠. 뭘 하는 게 맞아? 정의를 맞아요. 정의를 다시 공부하는 게 맞죠. 여러분들은 이게 이미 수학 공부를 되게 오래 했고 이런 거에 대한 약속이 잘 돼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정의를 다시 공부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가 되게 빨리 나오는데 사실 수학 공부를 많이 안 해본 학생들 같은 경우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약속대로 내가 생각한 게 맞을 거니까 그대로 대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그러면 틀린 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수학 문제 푸는 거는 오답을 만들고 정답을 만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르는 거는 모른다라고 하고 혹은 더 공부해야 되는 건 공부하고 나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내 정의를 수정을 하는 게 맞겠죠.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보자고. 분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수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친구는 이제 그 유리수가 맞나요? 분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니? 할 수 있죠? 이 친구는 맞나요? 유리수? 할 수 있죠? 이 친구는 맞나요? 네. 할 수 있죠? 이 친구 맞나요? 네. 네, 할 수 있죠. 이것도 맞다고 해야 돼요. 애초에 약속이 틀렸으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약속도 수학적 약속들을 잘 어려워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표현해가지고 이러면 유리수라고 하자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하기로는 얘가 무리수인데 얘 유리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거부감을 많이 느껴요. 근데 우리는 전제가 있잖아. 요 전제로 표현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전제 안에서는 이 수를 유리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 이제 정의가 잘못된 거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아요. P분의 Q 형태로 나타냈을 때 이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하면은 이 친구가 유리수가 되나요? 근데 얘 유리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의를 약속을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뒤에 보면은 이런 것도 나와요. 유리수라는 개념을 배우고 나서 유한소수랑 순환소수, 그 유한소수랑 무한소수라는 개념이 나오거든. 요거는 약속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유한소수. 끝이 있는 소수가 뭐죠? 어느 순간부터 영만 어? 어느 순간부터 영만 어느 순간부터 0만 반복되는 소수. 그렇죠. 근데 보통은 이제 유한소수라고 하는 걸 얘들 무한소수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아래로 수들이 무한히 뭐 있는 수 이런 식으로 약간은 모호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단 말이야. 무한히 있는 수. 그럼 예를 들어서 24.1이라고 하는 건 무한소수인가요? 유한소수인가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소수점 아래의 수들이 지금 무한히 있지 않죠. 그래서 유한소수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뒤에다가 0을 갖다 계속 붙이는 거야. 이렇게 쭉 붙여가지고 계속 반복시켜요. 0을. 소수점 아래의 수들이 영수니까 무한히 이제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거는 이제 무한소수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약속대로면? 그쵸? 그래서 조금 더 세세하게 약속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래서 무한소수는 약속을 어떻게 하니? 소수점 아래 아까 얘기했던 거. 0이 아닌 숫자가 0이 아닌 수들이 0이 아닌 숫자가 그렇죠? 0이 아닌 숫자가 무한히 있는 수. 나타나는 수. 요 정도로 계산을 해주면 이제 아까 같은 얘기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럼 24.1이라고 하는 거 이제 유한소수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또 순환소수가 나와요. 순환소수는 또 약속이 어떻게 되죠? 순환소수. 유한한 마디를 가진 수가 반복되는 소수. 오, 소수점 아래. 일정 구간부터 일정한 수의 마디가 반복되는 수, 뭐 이 정도로 쓸 수 있겠죠. 응? 생각하고 있는 거를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거 봐봐. 24.1 어때? 0000000 요거는 그러면 순환소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되나요? 아니, 맞아 이거 순환수도? 아니. 그냥 차마 일로는 못 가겠고 여기는 지울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아니죠? 그럼 얘도 조금은 계산해줘야겠다 조금은 무한소수 중에 오 맞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을 해보자 라고 하면은 소수점 아래에 뭐 0이 아닌 뭐 일정한 수들이 마디가 반복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표현 자체는 사실 무한소수라고 하는 앞에서 이미 약속을 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쵸 요거를 연역적으로 갖다가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반복되는 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무한소수 정도로 얘기를 해주면 깔끔하게 방금 같은 예시들을 이제 지워줄 수 있고 그쵸 오늘 이제 그 주원이네 반 친구들이랑 이거 했는데 내용이 좀 재밌어가지고 너네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좀 했고 주원이 잘 썼어요. 요거 정의 아주 기가 막히게 쓰더라고. 무한소수, 유한소수. 가서 한번 물어봐봐 집에 가서 다시. 유리수가 뭐냐고 물어봐줘. 복습 좀 시켜줘. 알겠지?